당첨금 전부 돌려줘. 무철이 대식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100억 한 푼도 빠짐없이. 대식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철아,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내가 산 복권으로 당첨된 걸 내가 가져간 게 갑자기야? 무철의 목소리가 치킨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 친구가 이런 짓을 하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루 전 서울대병원 VIP 병실. 무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차에 치인 후 의식을 잃었던 무철이었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기억을 되찾은 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다 기억났어. 무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규태와 대식의 배신, 장태풍과 장미의 계획,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무철이 휴대폰을 꺼내 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아야, 아빠야. 아빠, 깨어나셨어요? 응,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 뭔데요? 규태 아저씨가 예전에 비상용으로 준 1등 부동산 사무실 열쇠 있지? 네, 있어요. 왜요? 가져다 줄 수 있어? 지금요? 응, 지금 당장. 무철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아빠가 거기 놓고 온 중요한 서류가 있어. 30분 후 태아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빠, 열쇠 가져왔어요. 고마워. 무철이 열쇠를 받으며 태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기라는 사람 아는 거 있어? 전기요? 왜요? 우리 집 전기 점검을 좀 받고 싶어서. 아, 부뚜막에서 일하는 기술자 아저씨가 있어요.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 태아가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찾아 아버지에게 알려줬습니다. 무철이 바로 그 기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아 아버지 한무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대운빌딩 CCTV 시스템 점검이 가능한가요? 점검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노후된 시설이라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요. 아, 그럼 내일 오전에 가서 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일시적으로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중단이요? 왜요? 점검하면서 안전상 잠깐 끄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럼 내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중단해 드릴게요.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무철이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날 새벽 6시 1등 부동산 사무실. 무철이 조용히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CCTV가 7시부터 중단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무철이 태아에게서 받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야. 무철이 규태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자 대운빌딩 관련 서류 파일이 보였습니다. 무철이 파일을 열어보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중계약서, 장 대표와의 대화 메모, 대식과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기념사진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규태야, 정말 꼼꼼하게 증거를 남겼구나. 무철이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본 서류들은 모두 가져갔습니다. 9시가 되기 전에 무철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CCTV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철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후 대운빌딩 1층 치킨집. 무철이 치킨집에 들어갔을 때 대식은 평소와 같이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철아. 대식이 반가워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몸은 좀 어때? 병원에서. 대식아, 나랑 얘기 좀 하자. 무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대식이 무철의 표정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순박한 무철이 아니었습니다. 무철아,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을? 무서운 얼굴? 무철이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나보다 더 무서운 건 배신한 친구잖아. 뭐라고? 복권 얘기야. 무철이 직접적으로 꺼냈습니다.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철아, 그게 내가 산 복권 맞지? 대운빌딩 중공일 번호로. 무철아, 100억 당첨된 그 복권 말이야. 무철이 대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돈이지. 대식이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무철아,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가 있어? 무철이 대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40년 친구를 배신한 변명이라도 할 거야? 무철아, 당첨금 전부 돌려줘.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치킨집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무철아,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디서 이야기하자고. 무철이 대식을 밀쳤습니다. 40년 친구가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내 돈 가져간 걸 어디서 조용히 얘기해. 대식이 의자에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무철아, 진정해. 진정? 무철이 웃었습니다. 내가 왜 진정해야 해? 도둑 맞은 사람이 진정해야 해. 도둑이라니. 그럼 뭐야? 내 허락받고 가져간 거야? 무철이 대식을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었다고 내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간 게 도둑이 아니면 뭐야?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식 마지막으로 묻는다. 무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첨금 돌려줄 거야, 안 줄 거야? 대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철아, 이미 많이 써버렸어. 얼마나 썼는데? 석진이 사업 자금으로 50억 주고 집 계약금으로 10억 해수기 용돈으로 5억. 그럼 나머지 35억은? 아직 은행에 있어. 그럼 그거라도 당장 돌려줘. 무철이 대식의 멱살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게 40년 친구가 할 짓이야? 그때 규태가 급하게 치킨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철아, 대식아, 뭐 하는 거야? 규태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무철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무철이 규태를 보며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너도 왔구나, 최규태. 무철아, 너도 할 말 있지? 무철이 규태를 노려봤습니다. 내 건물 3억에 사서 27억 챙긴 건 말이야.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철아,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무철이 휴대폰을 꺼내서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중계약서 사진이야. 화면에는 규태가 작성한 이중계약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규태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무철아, 그건 너희 둘이 짜고 나를 속인 거 맞지? 무철이 두 친구를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재산을 나눠 가진 거지. 무철아, 오해야. 대식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생각을. 오해? 무철이 휴대폰을 조작해서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술집에서 기념사진 찍은 것도 오해야. 사진에는 대식, 규태, 그리고 장 대표라는 사람이 함께 술잔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철 처리 완료 기념이라고 적힌 사진 말이야. 규태와 대식이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친구를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기념사진까지 찍었지. 무철아, 그때는 뭐? 내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어? 무철이 두 친구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아니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야? 주변 상인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야? 무철 씨가 친구들한테 사기당했다는 거야? 어머, 40년 친구끼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최규태, 김대식. 무철이 두 친구의 이름을 차갑게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무철아, 잠깐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무철이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돈 다 돌려놔. 내일까지. 무철아. 규태와 대식이 무철을 불렀지만 무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치킨집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철이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오후 1등 부동산 사무실. 규태가 급하게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철과의 대치에서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이제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젠장. 규태가 책상 서랍을 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철이가 어떻게 알았지? 첫 번째 서랍에서 이중계약서 파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파일이 비어 있었습니다. 뭐야? 서류가 없네. 규태가 당황하며 다른 서랍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랍을 모두 뒤졌지만 중요한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규태가 컴퓨터를 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맞다. CCTV.
규태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대운빌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철이 언제 사무실에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오후 대운빌딩 관리사무소. 아저씨, CCTV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규태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CCTV요? 1층 로비랑 복도 쪽이요. 오늘 오전 영상. 무슨 일이세요? 제 사무실에 누가 들어간 것 같아서요. 직원이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몇 시쯤이요?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요. 직원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 검은색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영상이 안 나오지? 뭐가 문제예요? 규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맞다. 직원이 갑자기 기억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기 점검이 있었어요. 전기 점검? 네, 7시부터 9시까지 CCTV 시스템을 중단했어요. 누가 요청한 거예요? 한무철 씨가 점검 요청하셨어요.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철이 미리 모든 걸 계획했던 것입니다. 언제 요청하셨는데요? 어제 저녁이었나? 안전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규태가 절망했습니다. 무철이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 규태의 집. 규태가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금옥이 규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 끝났어. 규태가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철이가 모든 걸 알아버렸어. 어떻게 해요? 내 사무실에서 이중계약서를 가져갔어. 규태가 고개를 감쌌습니다. 그것도 미리 CCTV까지 끄고. 그럼 계획적으로 한 거네요. 그렇지. 무철이가 복수를 시작한 거야. 그때 규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무철이었습니다. 규태야, 내일 오전 10시에 내 변호사랑 만나자. 주소는 따로 보낼게. 27억 변상 문제를 논의할 거다. 안 오면 바로 고소한다. 규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철이가 변호사까지 준비했어. 뭐라고 했어요? 내일 변호사 만나자고. 금옥이 문자를 읽어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가야지. 규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가면 바로 고소한다는데. 규태가 무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철의 치밀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같은 저녁 대식의 집. 대식이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이미 집을 떠났고 무철과도 관계가 끝났습니다. 석진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무철 아저씨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무슨 연락을 해? 대식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아빠, 제가 받은 50억 돌려드릴게요. 석진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사업 중단하고라도 돈 만들어 볼게요. 석진아,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미진과 아진도 동참했습니다. 가족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때 대식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무철에게서였습니다. 대식아, 내일 오전 11시에 내 변호사랑 만나자. 주소는 따로 보낸다. 남은 35억이라도 우선 변상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자. 대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철이가 변호사 만나자고 하네. 뭐라고 했어요? 35억 우선 돌려주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자고. 자식들이 문자를 읽어보며 안도했습니다. 아빠, 다행이에요. 일단 대화할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35억은 큰돈인데. 은행에 있는 돈 먼저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 대식이 자식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철은 생각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무철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오후 황금옥의 카페 민들레. 금옥이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랑딸랑. 카페 문이 열리며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해숙 언니. 금옥이 반가워하며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금옥아, 커피 한 잔만. 해숙이 카운터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집 나왔어.
대식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뭐라고요? 금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혜숙 씨가 여기 있네요. 미자가 혜숙에서 좀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기류가 어색했습니다. 혜숙 언니, 미자 언니 둘 다 커피 드릴게요. 금옥이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자 언니, 오늘 우리 남편들이 큰일 났다면서요? 네, 들으셨구나. 미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식 씨가 우리 무철이 복권을 알고 있어요. 혜숙이 미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철이가 산 복권이었다는 거. 그럼 미안해요. 혜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식이가 그걸 숨기고 있었어요. 미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숙이 이렇게 솔직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혜숙 씨, 저도 몰랐어요, 처음엔. 혜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돌려드리자고 했는데 대식이가 안 들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더 싸웠나 봐요. 결국 이렇게 됐네요. 혜숙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자가 혜숙의 처지를 이해했습니다. 남편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혜숙 씨,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미자 언니도 무철이 기억 잃었을 때 많이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질투가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미진과 아진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미진이 혜숙을 보며 놀랐습니다. 미자 이모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진이 미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진아, 안녕. 미자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셋이 뭔가 함께 해보려고 왔어요. 미진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무슨 일인데? 금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게 됐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아진이 설명했습니다. 사업 같은 거요. 어떤 사업? 미자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미진이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혜숙이 딸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셋이 뭔가 해보자. 혜숙이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미자가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이런 든든한 딸들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가야겠다. 미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혜숙 씨, 힘내세요. 미자 언니도. 우리 남편들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미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눈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저녁 팜투마켓 사무실. 석진이 늦은 시간까지 사업 계획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로 인해 사업 자금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똑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석진 씨, 저예요. 예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석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원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계시길래 커피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이제 마무리하려던 참이었는데. 잠깐만 앉아서 쉬어요. 예원이 석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석진이 어쩔 수 없이 예원과 함께 앉았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예원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가족 일로도 신경 쓰이실 텐데. 예원 씨가 어떻게 그걸? 소문 들었어요. 아버님이 무철 아저씨와 문제가 생겼다고. 석진이 놀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석진 씨가 더 걱정돼요. 예원이 석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예원이 석진에게 다가앉았습니다. 예원 씨. 석진이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원이 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 씨, 현실을 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석진 씨한테 필요한 건 사업적 도움이에요. 예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우 씨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예원 씨, 저는 서우를 사랑해요. 사랑만으로 사업이 되나요?
예원이 석진을 설득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석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예원이 석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우가 들어왔습니다. 석진아, 늦은 시간에 미안. 서우가 예원과 석진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서우야, 이건. 석진이 급하게 예원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예원 씨가 커피를 가져다 줘서. 커피? 서우가 예원을 노려봤습니다. 이 시간에 커피를 가져다 줘? 동료끼리 챙겨주는 거예요. 예원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우 씨가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오해라고? 서우가 석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석진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서우야,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석진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줘. 예원 씨. 서우가 예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석진이한테 들이대는 거. 서우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석진이는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예원이 비웃었습니다. 확실해요? 무슨 뜻이에요? 석진 씨가 서우 씨와 결혼하겠다고 했나요? 예원이 도발했습니다. 결혼? 서우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아직. 그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예원이 승리감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서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원 씨 말에 흔들리지 마. 흔들린다고? 서우가 석진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서우야. 됐어. 서우가 석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우가 사무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서우야, 잠깐만. 석진이 서우를 붙잡았습니다.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그때 석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석진 씨죠?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습니다. 중년 남자의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예원이 아버지입니다. 석진이 깜짝 놀라며 예원을 바라봤습니다. 예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랜드 호텔 커피숍으로 나와주세요. 예원 씨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네, 제 딸과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원의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석진 씨,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잘. 태영 아버지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석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영의 아버지 회사에서 50억을 투자받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일이 있고요. 투자건이요? 내일 꼭 나와주세요. 안 나오시면.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투자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제 딸이 불행해지겠다 싶으면 과감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석진이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예원 씨, 아버지가 태영이 아버지 회사 대주주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예원이 석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왜 석진 씨께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예원 씨. 아니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예원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서우가 그 광경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예원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석진아, 예원 씨가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계획적? 예원이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석진 씨가 좋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서우가 예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대주주라는 걸 숨기고 접근한 거잖아. 숨긴 게 아니에요. 예원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말할 타이밍이 없었을 뿐이죠. 예원 씨. 석진이 예원을 불렀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요? 내일 아버지 만나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예원이 사무실을 나가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세요. 예원이 나간 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진아, 뭔가 이상해. 서우가 불안해했습니다. 50억 투자가 취소되면 어떻게 해? 모르겠어. 석진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업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서우야, 걱정하지 마. 석진이 서우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선택할 거야. 정말? 응, 약속해. 하지만 석진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투자가 취소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늦은 밤 무철의 집 서재. 무철이 오래된 주소록을 펼쳐놓고 뒤지고 있었습니다. 장태풍이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장태풍. 장태풍. 무철이 중얼거리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있다. 무철이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장태풍 마이너스 건설업체 대표 010-9876-5432. 옆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운빌딩 시공 당시 하청업체 공사비 지급 지연으로 갈등. 무철이 그 메모를 보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대운빌딩을 지을 때 장태풍과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공사비 지급이 늦어져서 크게 싸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그 자식이. 무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장태풍이 복수를 위해 규태와 대식에게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철이 휴대폰으로 그 번호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미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철아, 아직도 안 자. 미자야, 잠깐만. 무철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장태풍이라는 사람 기억나? 장태풍. 미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대운빌딩 지을 때 하청업체 사장. 무철이 설명했습니다. 공사비 때문에 우리가 싸웠던 사람. 아, 그 사람. 미자가 기억했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키가 크고 성격이 거친 사람 맞지? 맞아, 그 자식. 왜 갑자기 그 사람 얘기가 나와? 규태가 가져간 서류에 장 대표라는 사람이 나왔어. 무철이 미자에게 증거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장태풍이 장 대표인 것 같아. 미자가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네. 그렇지. 대운빌딩 때 복수하려고 기회만 노렸던 거야. 무철아,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미자가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더 큰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찾아야 하는 거야. 무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사설탐정 사무소에 가서 의뢰할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오전 대운빌딩 현장 사무소. 무철이 대운빌딩 건설 당시 현장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건설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철이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20년 전에 여기서 일했던 장태풍이라는 사람 아세요? 장태풍. 현장 소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20년 전이면 잘 모르겠는데요. 키가 크고 건설업체 하청 사장이었는데. 아, 혹시 장민의 장태풍 말씀이세요? 소장이 갑자기 기억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장민의? 네, 그 사람 부인이 장미였어요. 무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가 장태풍의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장미가 장태풍 부인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찾으세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무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장태풍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오래전에 사업 접고 어디 갔다고 들었는데. 언제쯤이요? 한 10년 전쯤. 그때 장미 씨도 같이 사라졌어요. 무철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미가 장태풍의 부인이었다면 자신에게 접근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지 아세요? 글쎄요.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무철의 집. 무철이 집에 돌아와서 미자에게 오늘 알아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장미가 장태풍 부인이었다는 거야? 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어. 무철아, 그럼 정말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하지. 10년 동안 복수를 계획했으니까. 그때 무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자는 장미였습니다. 무철 씨,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요. 혼자 나와주세요. 카페 민들레로 오후 3시. 무철이 문자를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미자야, 장미한테서 문자가 왔어. 뭐라고? 내일 만나자고. 무철이 미자에게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가야지. 무철이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자. 무철아,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 카페 민들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무철이 미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옥이도 있고. 하지만 무철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태풍과 장미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다면 상당히 치밀할 것이었습니다. 무철은 내일 만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40년 친구들의 배신에 이어 과거의 원수까지 나타났지만 무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복수를 할 것이었습니다. 무철의 과거 추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상상과 예측으로 구성된 내용이며 실제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